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협심증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김두엽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두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오늘 이 협심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심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부족해질 때 발생하는 흉통 증상입니다. 네. 심장 근육이 활동하려면 충분한 산소에 영양분이 필요하며 이들을 혈액이 운반합니다. 관성동맥이 좁아지면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허혈 상태가 되고 이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협심증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런 협심증은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가장 흔한 기저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협심증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 경화증입니다. 관상동맥 경화증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물질이 쌓여 죽상 경화반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외에도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또는 드물게 염증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손상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 죽상 경화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 이런 위험을 높인다는 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협심증 환자분들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아. 이 통증은 주로 쥐어짜는 듯한 답답한, 묵직한, 누르는 듯한 또는 체한 듯한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주로 가슴 중앙 또는 약간 왼쪽에 발생하며 종종 왼쪽 어깨, 팔 안쪽, 턱, 목 등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개 1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되다가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동이나 감정적 스트레스 시 악화되고 휴식 시 완화되는 양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가슴 통증, 위장 문제나 근육통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 다른 질환들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협심증을 다른 질환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식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은 주로 상복부의 쓰린 통증이나 더부룩함으로 나타나고 자세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협심증은 주로 운동 시 악화되고 휴식 시 호전되는 특징적인 흉통 양상을 보이며 왼쪽 팔, 턱 등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통증이 10분에서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복용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휴식 중에도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거나 통증의 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심해지거나 빈번해지는 경우, 네.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 오심, 구토,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근경색 등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가슴 통증이 나타날 때 다른 질환들과 구분을 하고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버지께서 간혹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이 증상을 인터넷에서 대강 찾아보니까 협심증이란 댓글이 많던데요. 증상이 의심돼서 병원에 가면 어떤 과정으로 진단하고 또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협심증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협심증 진단은 환자의 증상 청취, 병력 조사와 함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여 심근 허열 여부, 부정맥 등을 확인하는 심전도라는 기본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어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측정하여 위험 인자를 파악하는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데요. 러닝머신 등을 이용해 심근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조성하여 심전도 변화를 관찰하여 심장 허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여 심장벽의 운동 이상 등을 파악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와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상동맥에 발생한 죽상경화성 혈관 협착 유무를 비침습적으로 확인하는 관상동맥 CT를 실시합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관상동맥의 형태와 협착 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는 진단과 동시에 스텐트 시술과 같은 치료도 가능하게 합니다.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청취하고 병력 조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밀 검사를 통해 협심증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빠께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앞두고 계신데요. 10년이 넘게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지라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큰 무리가 없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앞둔 당뇨 환자라면 어떤 주의사항 저희가 좀 알고 가면 좋을까요? 관상동맥 조영술에서는 방사선 B2가 조영제를 주사한 후에 동맥을 엑스레이로 촬영합니다. 네. 관상동맥 조영술은 관상동맥병 진단을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법이며 진단이 불확실할 때 행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메트폴민 성분을 복용하고 있다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콩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조영제 사용 예정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약물 중단이 필요합니다.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의 병력이 있을 경우 사전 조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료진에게 과거 병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네.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예정하고 있는 환자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약물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시술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물 복용 중단과 같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협심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로 수술을 받게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떤 관리와 재활 과정이 또 필요할까요?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 수술 후에는 합병증 예방과 심장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이 필수적입니다. 시술 후에는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한 항혈소판제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처방, 식단 교육, 심리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심장 건강 회복과 심혈관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가변 활동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우회로 수술의 경우 흉골이나 다리 절개 부위의 관리가 중요하며 감염이나 기타 합병증 징후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심증 환자들이 좀 장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정기적인 이 추적 관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협심증은 만성 질환이므로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약물 복용 지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자신의 증상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증의 빈도, 강도, 양상이 달라지거나 후식 중에도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심장 기능 및 관상동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필요시 운동 부하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심증의 원인인 동맥경화증은 전신질환이므로 다른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에도 주의하고 예방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네, 협심증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협심증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심혈관 질환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에 들어가는 질환이며 발병률이 높으며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 중입니다. 평소 식단 조절,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적절한 체중 관리, 1, 2년마다 건강검진 등의 생활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력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소 발병이 의심되는 증상, 징후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반드시 자택 근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